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은 주춤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서 평산마을도 당분간 조용해질 전망입니다.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단체 대부분도 일주일 정도 멈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단체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철이어서일까요? 경남의 확진자도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늘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산세와 달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저조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02명. 1일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은 건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지난 4월 15일 이후 15주 만입니다. 휴가철을 보여주듯 해외 입국 확진자도 6월 187명에서 7월 649명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 위중증 환자는 15명, 4월 30일 17명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 질병이 있어서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중증화 또는 아주 극단적인 사망에 이르기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백신이 최선으로 권고되지만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신종 변이가 등장하고 맞아도 확진되거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예방 차원에서 맞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네. 그래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 나이가 있으니까 맞아야지. 사사는 안 맞았는데요. 이유가 있으실 네.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지금 조금 맞아도 걸리는 사람 걸리고 이랬어.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백신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한복하는 상황. 이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접종을 받으며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행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9월쯤에는 이를 20만으로까지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이 우리가 접종을 갖다 철저히 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접종을 두고 고심하는 지역민.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1.7%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4월 15일 이후 15주 만에 다시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8월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경남에선 전날의 3배에 육박하는 6,0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해외 입국 24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2,290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진주, 거제와 양산 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그 전주보다 6,877명 증가한 31,192명입니다. 하루 평균 4,313명이 발생한 셈인데요. 연령대만 놓고 보면 40대 확진자가 가장 많고 10대, 50대, 30대 순이지만 증가폭으로는 70대 이상 확진자가 가장 높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5명으로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8만 7,417명, 재택치료자는 3만 554명이며 4차 백신 접종률은 11.7%입니다.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면 충전이 가장 걱정일 텐데요. 간혹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아서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에 앞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는 한영희 씨.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지만 미처 충전을 못했을 때는 공공시설 충전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충전이 다 된 차량이 빨리 이동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적재물이 차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이 완료됐으면 바로 빼주셔야지 다음 분이 와서 또 충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커넥터 사용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는다든지. 전기차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 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 물건을 적재해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 후 사용한 케이블은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손상된 케이블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소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충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충전 시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점유 시간만큼 비용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본인이 충전이 완료가 됐거나 시간이 다 됐으면 완충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냥 양보하는 문화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충전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료를 부과를 시켜서 그 차가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정책에 충전 이용 수칙을 지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더욱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전국을 돌며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일 전국을 돌며 모텔이나 열려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경남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7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모텔과 차량에서 17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서 시끄럽던 평산마을도 당분간 조용해질 전망입니다.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단체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약 3개월 동안 평산마을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만큼 휴가 기간만이라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남에서도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이번 결정은 어떠한 합의 과정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은 5세 유아의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아에게 40분씩 책상에 앉아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목소리 없는 탁상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해 씨가 오는 25일 문을 여는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합니다. 교통대책 TF는 시장을 단장으로 교통정책과와 도로과 등 5개 부서의 10명으로 구성됩니다. TF팀은 주변 교통 문제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 씨는 코스트코 김해점 개장 초기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영화 한산과 관련해 다양한 테마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순신을 찾아서를 주제로
그동안 통영에서 계속 운영 중이었던 이순신과 관련한 테마 여행을 한 곳에 모아 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통제형 스냅 투어를 비롯해 수군복 대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선거비용 286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으로 이 중 478명이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금액 반환 조치와 함께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2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국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420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예산을 토대로 올해 20여 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견을 무료로 분양합니다. 이 정책은 2022년 함안군 군민제한 공모에서 나온 제안으로 1인 가구나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에게 분양합니다. 분양되는 유기견은 40마리며 입양 희망자는 사육 환경을 갖추고 8월 중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견은 검진과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을 한 뒤 분양되며 군은 제6이나 타인 양도, 방치 등을 막기 위해 기본 교육과 함께 3년간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천 대야문화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합천군은 대야문화제가 다음 달 24일부터 사흘간 합천 공설운동장과 합천읍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는 각종 전시와 공연을 비롯해 민속 체육 경기 등 다양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천 대야문화제는 가야의 정기와 화랑의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된 지역의 전통 축제입니다. 합천군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대야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만큼 군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딸기 시베지인 밀양시가 딸기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선보입니다. 밀양시는 빵과 과자, 음료에 딸기 분말을 넣거나 맥주 발효 과정에서 딸기를 첨가하는 형태로 가공식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딸기의 시베지인 밀양에서는 주로 2월부터 4월까지 딸기를 맛볼 수 있으며 가공식품이 개발되면 1년 내내 밀양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밀양시는 밀양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부터 딸기 가공식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